도라지 꽃을 바탕화면으로 깐 아이 김민철. 도라지 꽃을 바탕화면으로 깐 아이 김혜란의 두근두근 내 인생. 아빠가 요새 대체요법에 관심이 많거든. 근데 거기 선임이 나들어 도라지 꽃같이 생겼다고 하더라. 김혜란의 장편 소설 두근두근 내 인생을 읽다가 도라지 꽃을 발견하고 너무 반가웠다. 이 소설은 남들보다 빨리 늙는 조로정에 걸린 17살 남자아이 아름이의 투병 이야기다. 여기에 17의 아이를 낳아 지금은 34살인 어린 부모가 아름이를 돌보며 성숙해가는 이야기. 아름이가 역시 불치병에 걸린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이메일을 주고받는 이야기가 주요 줄거리다. 이 소설에서 도라지 꽃은 2번 나온다. 집안 행평상 더 이상 병원비를 마련할 길이 없자 아름이는 성금 모금을 위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출연을 자청한다. 이를 계기로 골수암에 걸린 동갑내기 소녀 서아와 이메일을 주고받는다. 아름이는 이를 통해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어가고 태어나 처음으로 이성에 대한 설렘을 느끼며 가슴이 두근거린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해 얼굴도 모르는 서아와 주고받는 메일들은 너무 예쁘면서도 가슴을 아릿하게 만든다. 어느 날 서아는 아름이에게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보낸다. 요 며칠 아빠랑 절에 있었어. 아빠가 요새 대체요법에 관심이 많거든. 근데 거기 스님이 나들어 도라지 꽃같이 생겼다고 하더라. 서아는 어떻게 생겼기에 스님이 도라지 꽃 같다고 했을까? 아름이는 이 도라지 꽃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듯 보인다. 그러나 얼마 후 다큐멘터리 프로듀서의 성찬 아저씨가 문병을 왔을 때 노트북을 켜둔 아름이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다. 근데 넌 바탕화면 그게 뭐냐? 뭐가요? 걸그룹도 많은데 웬 도라지 꽃이니 늙은이 같이. 왜요? 뭐가 어땠어요? 도라지 꽃을 노트북 바탕화면에 깔 정도로 500불망 서아 생각을 한 것이다. 도라지 꽃이 다시 한번 둘 사이의 우정 또는 사랑의 상징으로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바라며 책을 읽었으나 작가는 더 이상 이 꽃을 등장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도라지 꽃은 아름이가 유일하게 비밀을 나눈 아이, 첫사랑 혹은 마지막 사랑이었던 서하를 그리워할 때 등장한 꽃이어서 이 소설을 대표하는 꽃으로 손색이 없을 것 같다. 3개의 배를 가진 도라지 꽃. 심신산천에 피는 도라지 꽃은 6월에서 8월 보라색 또는 흰색으로 피는데 별처럼 5갈래로 갈라진 통꽃이 기품이 있으면서도 아름답다. 우리가 흔히 보는 도라지 꽃은 밭에 재배하는 것으로 나물로 먹는 것은 도라지 뿌리다. 도라지 꽃에는 여러가지 꽃 이야기가 있다. 그중 도라지라는 이름을 가진 예쁜 처녀가 뒷산에 나무를 캐러 갔다가 만난 총각을 사모하다가 상사병에 걸려 죽은 자리에서 피어난 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그래서인지 꽃말이 영원한 사랑이다. 문일평은 꽃 이야기책 화하만필에서 도라지 꽃으로 말하자면 잎과 꽃대의 자태가 모두 청초하면서도 어여삐기만 하다 하며 다른 꽃에 비해 고요히 고립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은 마치 적막한 빈산에 수다하는 여성이 혼자 서서 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했다. 도라지 꽃을 별에 비유하는 글들이 많은데 가만히 보면 도라지 꽃에는 3개의 별이 있다. 먼저 꽃이 벌어지기 직전 오각형 꽃 봉우리가 별같이 생겼다. 도라지 꽃은 개화 직전 누가 바람을 불어넣는 풍선처럼 오각형으로 부풀어 오른다. 이때 손으로 꾹 누르며 폭 또는 퐁 하는 소리가 나면서 꽃이 터져 어릴 적 재미있는 놀이거리 중 하나였다. 두 번째로 꽃잎이 활짝 펼쳐지면 통으로 붙어 있지만 5갈래로 갈라진 것이 영락없는 별 모양이다. 그런데 꽃이 벌어지고 나면 꽃잎 안에 또 별이 있다. 꽃 안쪽에 조그만 암술머리가 5갈래 별 모양으로 갈라진 채 뾰족하게 내밀고 있는 것이다. 아름이는 자신으로 인해 잃어버린 부모의 청춘을 돌려주고 싶다. 그래서 부모의 만남과 사랑부터 자신이 태어날 때까지 이야기를 글로 써서 부모에게 선물하는 것으로 소설이 끝난다.
이메일을 주고받는 서아가 누구인지에 대한 반전이 있다. 꽃과 식물에 관심을 갖고 소설을 읽다 보니 다음과 같은 문장도 좋았다. 어디선가 까르르 밭꽃 같은 웃음이 터져나왔다. 돌아보니 젊은 레지던트 하나가 간호사들에게 농담을 걸고 있었다. 나는 내 속 단어장에서 추파라는 낱말을 꺼내 만져보았다. 가을, 추, 물결, 파, 가을, 물결. 나이 많은 플라타너스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수천 장의 잎사귀를 나부끼며 고독하게 풍요롭게 한 나무가 다른 나무에게로 그 나무가 또 건너 나무에게로 쉼 없이 은근하게 그리고 봄 추파는 사람만 보내는 게 아닌 모양이었다. 엄단펫을 잘했던 여고생 김혜란. 이 소설은 2014년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강동원과 송혜교가 17 어린 나이에 자식을 낳은 부모 역할을 맡았다. 아쉽게도 영화에서는 도라지 꽃에 얽힌 사연이 나오지 않았다. 누적 관객수 162만 명으로 크게 흥행하지 못했지만 잔잔한 여운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두근두근 내 인생은 김애란의 첫 장편이다. 김애란은 특유의 젊은 감각, 신선한 문체와 스토리로 문단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작가다. 1980년생이어서 신세대 작가라고 할 수 있지만 덩달한 지 벌써 10년이 넘는 중견 작가이기도 하다. 그의 길은 발랄하고 재밌다. 두근두근 내 인생 곳곳에도 읽다가 절로 웃음이 나오는 구절이 많다. 엉뚱한 듯하지만 전곡을 찌르는 문장에 허비력이 있다. 슬픈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경쾌하게 풀어내는 작가였는데 두근두근 내 인생에 딱 맞는 평인 것 같다. 이 소설에서도 아름이의 희망은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자식이 되는 것이다. 문학평론가 신형철은 김애란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도대체 가능한가 라고 했다. 장편 두근두근 내 인생, 소설집 달려라 아비, 침이 고인다로 한국일보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신동엽 창작상, 이호성 문학상, 김유정 문학상 등을 휩쓸었고 2013년 단편 침묵의 미래로 역대 최연소로 이상문학상도 받았다. 김애란의 두근두근의 인생과 도라지꽃 이야기를 야생화 사이트 중 하나인 인디카에 올린 적이 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다음과 같은 댓글을 올렸다. 김애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여기에 간단히 소개한다. 김애란 작가는 제가 담임을 맡았던 반 반장이었어요. 서산여고를 졸업했지요. 여기서 애란이의 이름을 듣게 되니 무척 반갑네요. 작가들이 다 그럴 테지만 글을 쓸 때 많이 수특해지더군요. 정신줄을 뽑아서 옷을 짜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아무튼 재밌고 엄단패술도 잘했던 녀석이었습니다. 한 번은 애들이 이러더군요. 쌤, 반장이 이상해요. 야한 얘기만 해요. 변태예요. 하길래 담임 닮아서 그래 라고 했습니다. 우리 반벽에 애란이 변태라고 쓴 낙서가 여러 개 있었지요. 두근두근 내 인생을 읽어보면 그리고 달려라 아비를 읽고 왜 그런 제목을 붙였는지를 알면 김애란이 왜 재밌고 엄단패술도 잘했던 녀석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도라지꽃, 산처녀 가슴치는 부풀어 오르는 꽃봉우리. 도라지는 초롱꽃가에 속하는 여러 햇살이 풀이다. 우리나라 전국의 산에서 볼 수 있으면 일본과 중국에도 분포한다. 보통 40에서 100cm 정도 자라고 있으나 줄기를 자르면 흰 유액이 나온다. 흰색 또는 보라색으로 피는데 두 색 사이에 중간색 같은 교잡이 없다는 것도 특이하다. 한여름에 오각형의 풍선처럼 부풀다가 5갈래로 갈라진 통꽃이 고개를 옆으로 돌리며 피어난다. 도라지꽃이 괴화하기 직전 부풀어 오른 꽃 봉우리가 산천의 뽕긋한 가슴 같다는 사람도 있지만 서양 사람들한테는 이게 풍선처럼 보인 모양이다. 그래서 도라지 영어 이름도 풍선꽃이다. 도라지꽃의 암술머리는 5개로 갈라지는 특이한 모습이다. 꽃이 필 때 술술 꽃가루가 먼저 터져 날아간 다음에야 암술이 고개를 내미는데 자기 꽃가루 바지를 피하기 위한 전략이다. 해바라기도 술술 꽃밥이 먼저 터지고 하루 이틀 지난 다음 암술대가 올라와 다른 객체의 술술 꽃가루가 오기를 기다린다. 반대로 천남성과 식물들은 암술이 먼저 나오는 암술 먼저 식물이고 소나무는 암술머리가 술술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서 같은 나무의 꽃가루가
암술무리로 옮겨지는 것을 막는다. 도라지는 보통 2년생 또는 3년생을 수확한다. 3년을 넘기면 속에 노란색 또는 검은색의 심이 바뀌어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수확 시기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은데 잎과 줄기가 닫힌 가을에 수확하면 향과 쓴맛이 강하고 봄, 여름에 수확하면 그 껍질이 얇아 연한 맛을 즐길 수 있다고 한다.